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7시 43분입니다. 일단은 경고 종목의 날개를 죠. 자, 이제 더 이상은 주의 종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경고 종목이라는 거를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거는 주의 종목과 경고 종목과 그 다음에 조치는 뭐죠? 위험 종목입니다. 그러면 주의, 경고, 위험. 이때 상승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주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주의, 경고, 위험에 대한 조치가 하방으로 이어졌을 때입니다. 어떠한 기업에 문제점이 발생됐는지 판단하시오라는 뜻이죠. 자, 이 부분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되고요. 오늘의 주제는 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48,000원, 48,000원 공시사항 읽어주고 내가 맞췄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근거를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해야만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에 좀 보람을 느낄 것 같네요. 자,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자, UC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뭡니까? 울트라 카파시터죠. 이게 뭐죠? 침체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의 부흥을 꿈꾸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 배터리를 두 번 갈아야 된다고 하죠. 10년 정도 이 전기차를 타려면 두 번 정도를 갈아야 되는데 1,500만 원씩 두 번입니다. 자, 3천만 원이죠. 그럼 6천만 원짜리 전기차를 샀는데 9천만 원이 되죠. 기름값 아끼려고 전기차를 샀더니 불편한 점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최근 한 4, 5년 동안 전기차의 성수기가 발생되긴 했지만 결국은 수요가 감소되는 이유는 비싸다라는 거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타치로 갈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즈의 지금 주가 상승 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첫 번째입니다. LS 알스코라는 자회사를 꺼내오죠. LS 알스코는 어떤 회사죠? 예, 알루미늄 소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소 연료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LS 이링크라고 있죠. 최근에 신설 법이긴 하지만 역시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가려면 휴게소를 거치죠. 휴게소에 충전기가 몇 개나 있죠? 두세 개밖에 없죠. 요걸 좀 늘리겠다. 이원이랑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세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핵심인데 하이엠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전자공시상을 보게 되면 이런 게 나와 있죠. 하이 오스트리아에 있는 법인이 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알루미늄 생산을 1등으로 한다. 이겁니다. 얘네들하고 조인트 벤처라고 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얘네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도 역시나 알루미늄인데요. 왜 이게 핵심이냐면 자, 충전소 없어서 충전소 만들어 드릴게요. 그다음 뭐죠? 알루미늄. 자, 알루미늄. 이 두 가지가 지금 핵심 포인트인데 자, 전기차를 감싸는 금속 소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무거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합니까? 4명이 차를 탔을 때와 8명이 탔을 때 어느 게 더 주행 거리가 늘어날까요? 적은 사람이 탈 때죠. 10분의 1로 차량 경량화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어떤 논리가 형성되죠? 자, 폐배터리를 쓰지 않아도 되고 배터리 교체 안 해도 되고 힘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어내겠다 하고 있고요. 역시나 중대형급에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네, 맞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웬만하면 완타치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해드릴게요.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두 가지를 해소시켜 주겠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어떤 조치를 보고 있죠? 자, 경고 종목에서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미수와 신용이 될 것이고, 자, 미수는 뭡니까? D 플러스 1. 오늘 사게 되면 내일 모레까지 팔아야 되는 제도인데요. 왜 이런 걸 생각하시죠? 신용은요. 신용은 당초에 원래부터 안 됩니다. 예. 최근에 아마 라더견 사태에 있었을 때
이제 반대 매매라는 부분과 CFD라고 해서 8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생겼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 신규 상장주는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신용 잔고가 0이죠. 예. 근데 관련 유튜버들은 이런 부분들은 됩니다, 됩니다, 합니다. 근데 이 100% 증거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 요게 100% 증거금이라는 거는 현금으로만 거래하세요, 이 뜻입니다. 근데 굳이 여러분들 꼭 신용이라는 게 필요하십니까? 이유는 왜죠? 많이 살 수 있어서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논리를 한번 얘기해 드려 볼게요. 많이 사기 위한 과정이 이런 중간의 고점을 피해가고 다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수량과 평가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근데 모두가 생각하는 거는 한 번에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레버리지를 동원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아닌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에 대한 부분이 수직으로 올라갔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파동에 의한 부분과 규칙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2번이죠. 자, 이 부분은 오늘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영상을 찍었었고 상장되기 한 일주일 전부터도 계속 영상을 찍었었어요. 알짜 종목이긴 하지만 반드시 룰을 체크하면서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6,000원이라는 부분, 이 부분 이상의 어떤 뭐 8배, 9배도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600대 1에 대한 경쟁률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제 소개부터 드릴까요? 제가 자산운용사에서 20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였고요. 예. 이 IPO 신규 상장주는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제가 운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해서 기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래하는 건데요. 요거를 제가 10년 전에 좀 만들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2년 동안은 이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일 겁니다. 이 종목 LS 머티도 역시나 지금 코스닥 150 종목에 포함되기 위한 시가총액과 그다음 기준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프로그램 사전 패시브 자금의 프로그램의 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 규칙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걸 이해하고 계십니까? 모르시고 계시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선배님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예, 저도 이제 올해 54입니다. 예, 매니저 생활을 은퇴했고요. 예, 제가 이제 코로나 때 6천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런 어떤 가끔씩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서 기쁘긴 합니다. 자, 1만 원 이하에서 시작했을 때는 어떤 방법이 생긴다고 했죠? 맞습니다. 6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3거래일 이상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이 업종이나 산업, 이거 기억하십시오. 산업. 산업이 형성됐을 때, 즉 울트라 카파시티에 대한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중요성이 대두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저항선이 아닌 뭐죠? 강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말씀도 드렸고요. 자, 지난 영상을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영상인데요. 최근 거부터 한번 두 개만 보도록 하시죠. 이게 불법적인 공매도가 있었던 날 제가 영상을 찍었던 건데, 자, 볼게요. 바로 어제까지가 뭐죠? 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죠. 자, 코스닥 지수가 자, 급락이 나온 날이었습니다. 오름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LS 머티에 대한 부분은 46만 주에 대한 자, 수급과 이때 빠진 수익이 상당히 날인데요. 자, 형성된 건데 볼게요. 6천 원에 대한 부분이 자, 이 부분 한번 더 들어보시죠. 아닙니다. 매도 금지입니다.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상장이 되기 전부터 찍어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적금 매수를 하십시오. 다만 이때에 대한 가격으로 공매도 애들은 수익금을 받아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의무와 권리는 동시 사용할 자, 의무와 권리는 동시 사용하자면 적금 매수라고 하죠. 37,500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해낸 거나 다름없죠. 지금도 거래소에 청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날입니다. 그렇죠? 자, 요 부분에 대한 거는 공매도 불법적인 공매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46만 주에 대한 수급이었죠. 그렇죠? 여러분과 똑같이 6천 원의 공모가에 받았던 거를 정확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떻게 나옵니까? 기사를 동원하죠.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닙니다. 예, 왜냐? 6천 원의 기관들이 받아가서 15일 동안 보호예수가 걸려서 15일 있다 파는 거를 이게 공시사항의 의무가 없거든요. 예.
기사로 동원하죠. 어떤 많은 물량들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시장에 좀 알리기 위한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심을 자극한 거죠. 왜 그럴까요? 이날이죠. 12월 26일. 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죠. 이때 장중에 공매도를 치면서 다음 날까지 영향을 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불법적인 공매도 애들이 장중에 이제 하방으로 이끌고 다시 이렇게 싼값에 되돌리기 위해서의 과정이다. 적극 매수하세요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영상 하나 더 보고 할까요? 라운드 피겨 이야기를 하는데 5만 원을 넘을 수 없다라는 거. 자, 간략히 보고 가시죠. 오늘은 라운드 피겨 5만 원이라는 부분을 넘을 수가 없다. 왜? 넘게 되면 이 액티브 펀드에서는 분명히 펀드 매니저들의 일부 자금의 개입이 있다. 기계가 좀 자, 일부 자금의 개입이 있다. 이게 오늘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을 좀 더 설명해 드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오는 거는 거래소에서 특정하게 이렇게 관리를 안 해요. 근데 사람의 손에 의해서 펀드 매니저가 주가 관리를 하게 되면 이 기업의 수급이 개입되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 뜻입니다. 룰을 어겨버리는 절차가 생긴다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액티브 펀드와 패시브 펀드가 나뉩니다. 액티브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어떤 심리가 반영이 돼요. 아, 여기선 더 갈 것 같다. 아, 여기서는 차익을 내야겠다. 손절을 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위에 대한 상승 이유를 좀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으로. 여러분들도 상단에 올라갈 때 꼭 이제 따라 붙는 경우가 있죠. 패시브 자금은요. 패시브 펀드는요. 지수죠. 자,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얘도 편입하세요.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얘도 편입하세요. 이게 바로 패시브 자금입니다. 예. 지수와 연계성을 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패시브 자금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 요걸 좀 정리해 놨습니다. 자, LS머티 1월 사전 패시브 자금 유입 퍼센트주율과 거래 대응 방법입니다. 자, 요 부분 이제 그 기계가 움직이는 성향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항상 규칙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36,000원이라는 저항과 지지. 자, 이런 부분인데요.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까지도 적어놨어요. 자,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또 첫날 1월에 또 상장하는 기업들이 꽤나 있어요. 청약 배수, 즉 경쟁률이 1600대 1이었죠. 이 종목이. 이때 한 주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세 주까지 늘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 일러드렸습니다. 자, 역시나 기관 코드 2년 동안 제가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서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릴게요. 4인 이상이 증권사를 방문하시게 되면 한 주 받을 거를 세 주로 늘려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연구소를 만들었지만 여러분 선배님들 거의 대부분 보시게 되면 선배님들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거의 대부분 구독자분들께서는 65세 이상의 저보다 어, 10살 이상의 선배님들이 이 영상을 거의 대부분 제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 약간은 취미 활동이긴 했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 4822 자, 8706으로 이게 뭐 세력주 사이트인데 제가 뭐 운영하거나 연관이 있는 데는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자, 세력 그리고 L이라고 해서 제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요 AI가 인식을 해서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혹시나 이 오타가 나시면 안 됩니다. 세력 L 이렇게 보냈어요. 그렇죠? AI가 인식을 하게 되면 이 패시브 자금의 퍼센티지율과 대응 방법 요거까지도 다 전송이 되는데 한 1분 정도 보시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거래량과 그리고 퍼센트지 요것만 확인하신 다음에 오늘은 고점이겠거니 기계의 수급을 동반하겠거니 이런 걸 좀 판단하신 다음에 쉽게 좀 거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패시브 자금의 룰을 할 때 6배에 대한 법칙은 3거래라는 데 나온다고 했죠. 6,000원이 비상장 가격이었으니까. 근데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패시브 자금이 3거래일 이후부터 업종의 어떤 수급에 대한 변화나 산업의 사이클이 열리게 되면 강한 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패시브 자금이 형성된다고 했죠. 그리고 5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는 아까 넘을 수 없다 영상을 찍어 드렸고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접근하세요라고 했던 것도 사실 이 흐름의 시장을 보면서 참고하는 것도 있지만 산업군이에요, 산업군.
침체된 전기차 시장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터리 산업군이 발전이 돼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 힘에 대한 이 강도가 생겼을 때는 패시브 자금은 어느 룰에 의해서 그 부분을 예, 맞아. 뚫어버리게 되면 쫓아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를 배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료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종목처럼 따상상을 갔던 기업들도 그러한 패턴에 머물러 있는가? 펀드 매니저들은 항상 이런 규칙을 반복하고 있는가? 자, 봅시다. 10만 원에서 시작했던 기업이에요. 비상장에. 10만 원대 시작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3거래일 내에 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훼손을 시키죠. KNS도 제가 보여드렸죠. 예. 이건 뭐라고 했습니까? 8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 없다. 항상 동일한 규정, 동일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죠.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적어도 15거래일 동안은 패턴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시가총액이 벌써 3조 5천억 정도 되나요? 자, 이 부분을 따진다고 한다면 기계가 들어오고 기계가 나가는 사전 패시브 자금 코스닥 150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성립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그런 과정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 LS 알스코, LS 이링크, 하이엠K 세 가지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부분을 근거 자료로 상승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다만 앞으로의 흐름은 이렇게 될 겁니다. 뭐 48,000원을 넘을 수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왜요? 간략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날 24,000원에 끝났죠. 따상상 곱하기 2입니다. 48,000원을 넘게 되면 경고 종목이 해제 안 될 거예요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합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단계도 또 있습니다. 위험이죠. 자, 위험할 것 같은데 너네 어떻게 될 것 같으니? 이런 단계도 우리는 향후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 공시사항 하나 볼 텐데요. 앞뒤 없이 좀 설명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궁금증 말씀해 주시게 되면 제가 이건 다시 한번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날짜를 보게 되면 2025년 2월 28일로 이렇게 예, 양도 날짜가 돼 있죠. 이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2년 동안은 자회사 상장을 안 하겠다라고 했죠. 이 LS 기업은. 그쵸? 얘네 자회사들만 열거하고 있죠. 이유는 뭘까요? 예. EV 배터리 시스템을 하이엠K라고 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만드는 조인트 벤처. 자, 핵심 알짜 회사에게 매각을 할 텐데 작년에 상장됐죠. 그러면 내년 2월 28일 되면 연차로는 2년이 되죠. 정확한 상장의 트리거에 얘에 대한 주가 상승의 명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디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이야기? 없죠. 이유는 유튜버니까 그렇죠. 네, 저는 필드에서 있었던 이 어떤 룰을 가지고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1,00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나요? 예. 만일에 주식 시장에서 내가 한 10억을 가지고 있고 100억을 가지고 있고 1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투자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예. 2차 전지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지금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맞았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고 틀리고에 대한 문제는 종목이 맞는 게 아닙니다. 뭘까요? 시장과 산업이라는 큰 파도에서 내 종목이 딸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제롬 파월이라고 하는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미국의 연준 의장 있죠. 금리 동결과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요동치죠. 산업군은요. 2차전지 산업,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자, 이런 산업군이 움직일 때 내가 보유하거나 살려고 하는 종목이 이 산업군, 호황 산업군에 위치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쇠퇴기 산업을 건들면 안 되죠. 자,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양극재, 음극재,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울트라캡스팅. 왜요? 다시 쓸 필요 없다 배터리. 힘 세고 오래가는 배터리를 만들거든요.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기차의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라고 하죠?
맞아요. 첫 번째는 비용을 줄이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뭐 좀 이것도 MSCI 편입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결국은 얘도 양극재죠. 양극재가 뭐죠?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중간에 충전을 하지 않아도 한 번에 갈 수 있죠. 그러면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편리하죠? 그쵸? 지금 이 한 번에 못 가고 중간에 40분씩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마다하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얘도 역시나 동일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신규 상장주 두 선입니다. 대동소이하죠. 근데 요런 부분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 되겠죠. 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두 종목을 베팅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던 이유는 상장 전부터 2차 전지 산업에 투자하지 말고 배터리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양극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핵심 소재입니다. 그러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와 리튬이 필요하죠. 리튬 가격은 폭락하고 있죠. 그래서 에코프로 주가가 안 좋은 거죠. 전구체는요. 맞아요. IRA 법안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이제 중국산 광물을 쓰지 마라. 보조금 혜택 안 줄게라고 하죠. 어떤 거죠? 희소성이죠. 국내 80%를 생산하는 얘에 대한 비중을 시장에서 높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LS 머티와 에코프로 머티는 일맥상통한 관계가 형성되죠. 다만 시총에 대한 문제가 있죠.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차이. 코스피 특례 편입이 됐고 그리고 얘는 뭐죠? 사전 패시브 자금이 유입. 기계가 움직이고 있죠. 자, 어떤 룰이 속합니까? 이제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LS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주 받을 거 세 주까지 받았다 이겁니다. 시초가에 무조건 파는 게 공모주 투자의 원칙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논리냐? 무조건이랍니다. 그건 박상철이잖아요. 예, 그러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 저점에 매도했지만 아쉬워서 다시 산다. 이건 왜죠? 룰을 어겨버리는 거죠. 자, 피해갈 부분은 피해가고 이 규칙성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3배, 4배 가는 종목도 6배, 7배씩 수익 낼 수 있는 부분은 전체의 몸통을 날리면서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비중에 대한 문제와 시장에 일시적인 충격이 있을 때 눈 감고 가자라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코로나나 어떤 경제의 위기가 오게 되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모든 시장의 질서를 무시하고 펀더멘탈 내재 가치를 파괴시킨다고요. 그때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항상 인식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큰 판과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 그리고 종목을 찾게 되면 실수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이번의 원칙은 이겁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고 라운드 피겨, 패시브 자금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룰 다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뭐 010-4822-8706 개인폰이고요. 세력 그리고 L이라고 보내시면 AI가 인식을 해서 아까 패시브 자금부터 시작해서 룰 그리고 청약 배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한 코드 이것까지도 다 보내드릴 텐데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 업종에 투자를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실수를 반복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탑다운이라고 합니다. 예,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인데 저는 월간 수익률로 마이너스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시장, 산업, 업종을 보고 종목을 찾는 거. 예. 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거나 아니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만나 뵐까 생각 중인데 1월에 제가 하루 정도는 시간이 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비용이 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최근에 한 2달 내외에 몇 분을 좀 봤어요. 근데 80세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 저도 이제 인생의 조언을 많이 얻었고 이 주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시장 산업 업종에 대한 부분,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가 있었을 때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시장에 접근했었고
그리고 종목을 바라볼 때 깊이 있는 공부는 사실 기본적으로 상장되기 전부터나 오르기 전부터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룰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단계인데 보통 어떻게 되냐면 시세에 너무 의지하게 되고요. 이런 경고 조치나 주의 종목에 대해서 빠져들게 된다는 거고요. 신용이나 미술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 근데 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근데 자꾸 빠져들어가는 거는 예, 맞아요.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이런 사례가 없었던 유튜버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 따라했더니 망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의 선의 피해자가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인드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앞뒤 없이 좀 아침이라서 제가 말이 매끄럽지 못한 것 같은데요. 010-4822-8706으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기타 조금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 중에서 2차 전지 업종을 들고 계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LS 뭐 T가 상장되면서 뭐 LS 관련사들도 오를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가 되려 급락을 해버리는 예, 그런 경우도 맞이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사연을 적어서 좀 보내주시게 되면 그 방법에 맞게끔 제가 좀 어떤 자세한 해법을 좀 일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죠. 예, 공부방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혹시나 이제 주주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이미 매도를 했거나 아니면 향후의 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아니면 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의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주위에 계신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대로 3천 명이 모이게 되면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금전적인 대가를 줘야 되냐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자, 3천 명이 모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방과 오프라인에 대한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자, 뭐 주위에 계신 분들 아마 3천 명은 좀 있으면 제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공부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베팅을 하기 위한 과정은 종목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이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본질적인 내용과 산업의 사이클이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악재인 요소는 없을까라는 것도 알아야죠. 있죠. 뭘까요?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아직 600주의 컨트롤 타워를 누가 담당하느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만일에 600조 시장의 컨트롤 타워 이 폐배터리를 부정하죠. NS 머티는 산업 분야, 환경 분야 아직 결정이 안 났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한쪽 제가 말씀드린 건 딱 누구라고 말하는 건 좀 그런데 한쪽이 되게 되면 얘가 좀 급락이 장중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 부분도 뭐 궁금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긴 할 텐데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 좀 섞여 있는 거라 민감하네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궁금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드릴 텐데 그 기사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피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한번 많은 연락 기다려보고요. 한번 서로가 한번 좀 소통하는 장도 한번 만들어 보게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